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본어를 책임지게 된 김상미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요, 일본어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글자부터 하나씩 배우는 그런 강의이고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강의를 먼저 듣고 복습을 하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보신다면 강의 효과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본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본어는요, 가나와 한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 가나는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글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글자는 한자의 초서체에서 온 글자라서 생김새가 한자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한자지만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한자랑 틀리기 때문에 글자를 배우실 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글자를 내가 완벽하게 써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반복해서 하실 때 어느샌가 글자를 자연스럽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자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일단 저랑 같이 하실 때는요, 발음과 억양까지 같이 따라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도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아, 이, 으, 에, 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이 글자는 아 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죠? 아.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하나. 네, 먼저 옆으로 하나를 그으세요. 하나, 둘. 두 번째 글자는 네, 조금 휘어지게. 그 다음에 휘어진 데서 동그랗게 만들면 됩니다. 자, 셋. 이렇게요.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자, 이 글자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아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이라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글자를 쓰실 때 주의하실 때는요, 글자의 길이가 비슷하게 쓰셔야 돼요. 이 두 글자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되면 또 다른 발음이 나는 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글자랑 차이를 두기 위해서 길이를 비슷하게 쓰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글자는요, 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글자는 우리나라의 우랑은 조금 틀린 글자예요. 우리나라의 우는요,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진다 그래서 원순모음이라 그래요. 원, 동그랗게, 순, 입술순.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진다 그래서 원순모음인데요. 일본은요, 평순모음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평평하게, 그렇지만 모음을 발음하는 거라서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입술은 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입 안에서는 우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와 으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글자를 쓰실 때 이 위에를 평평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는 이런 글자도 나중에 있는데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더 구분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글자는요, 에라고 하는데요. 에. 네,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오라는 글자인데요. 오. 자, 하나. 두 번째부터는요,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마무리죠. 셋은요, 아까 썼던 내려왔다가 올라왔던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면 셋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오라고 합니다. 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 으, 에, 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글자는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가, 키, 그, 개, 코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 글자씩 써볼게요. 자, 이 글자는 가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첫 번째 획을 이렇게 각지게 쓰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가 동그랗게 부드럽게 굴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쓰는 글자, 가타카나의 카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카는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키를 써볼게요. 자, 키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글자는 어떤 책에 보면요, 이게요 이렇게 연결된 책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글자고요. 네, 붓을 쓰다 보면은 힘이 덜 적게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렇게 저자에 따라서 이게 안 쓴 것처럼 보이는 책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책이 있는데, 네, 둘 다 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글자 역시 이쪽에 해당되는 모든 글자들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쿠가 아니에요. 쿠가 아니고요. 쿠와 크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술은 되시는 대로 평평하게 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글자는 굉장히 쉽죠? 한익입니다. 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캐라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넷, 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캐. 네, 캐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요. 네, 길이가 비슷하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 키, 그, 개, 코.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읽어볼게요. 다음 글자는요. 사, 시, 스, 세, 소. 네, 이렇게 읽는 글자인데요. 자, 한 글자씩 한번 써볼게요. 네, 사는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글자 역시 키랑 비슷하게요. 네, 키랑 비슷하게 이렇게 쓰던지 똑같은 글자였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런 글자랑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네, 부채에 힘 주는 거에 따라서 좀 표기된 게 틀렸을 뿐이고요. 네, 같은 글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글자는요. 시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한 획으로 씁니다. 시. 이 글자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요. 우리나라의 시보다는 좀 강하게 시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라는 글자는요. 자, 하나, 둘 해서 스라고 하는데요. 스. 네, 이 글자는요. 수와 스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자를 쓰실 때 특별히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가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 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쓰시다 보면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라는 글자가 나중에 있거든요. 치라는 글자랑. 그럼 이 글자랑 이 글자가 나중에 헷갈리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직선으로 쓰신다면 치라는 글자랑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요. 세라고 하는데요. 세.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라고 했습니다. 세.
그 다음에 소는요, 한획인데요. 자, 하나, 둘, 하나, 한획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 획으로. 둘 다 똑같은 글자고요. 네, 쓰기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같은 글자고요. 자, 그래서 이 글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 시, 스, 세, 소. 네. 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다음 글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시, 스, 테, 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 있으니까요. 조금 주의해서 같이 할게요. 자, 이 글자는요. 타라고 있습니다. 타. 자,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이거를 타라고 있습니다. 타. 그 다음에는요. 치라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치라고 있습니다. 치. 네, 그 다음 발음은요,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이 글자, 이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1년 걸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발음인데요.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 네, 한획이고요. 스라고 합니다. 스. 네, 이 글자는요, 우리나라의 스라든지 이 스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빨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이 이 발음을 할 때 이쪽이 입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입술 혓바닥이 여기 가운데를 딱 치면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 스. 네, 한번 해보세요. 스. 제가 있었던 곳이요. 스크바라는 지역인데요. 스크바, 스크바, 스크바. 네, 이 발음은요, 굉장히 하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이 발음을 하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시면, 이 발음을 잘하면 굉장히 일본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 좀 주의하게,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태. 네, 태라는 발음인데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태. 네. 그 다음은 토라는 발음인데요. 자, 하나, 둘. 여러분이 혹시 잘 알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토토로라는 그 일본의 이웃집 토토로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혹시 아세요? 네, 그때 할 때 그 토토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토. 네, 물론 가타카나로 표기될 때는 또 틀리지만 네, 히라가나로 표기된다면 이렇게 표기될 수 있겠죠. 자, 토. 그 다음 이 글자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타, 치, 스, 테, 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요. 나, 니, 느, 네, 노. 이렇게 있는데요. 자, 나라고 있습니다. 나.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네, 이걸 나라고 있습니다. 나. 그 다음 글자는요, 니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씁니다. 셋, 니, 니. 네. 그 다음에는요, 누라고 하는데요. 하나. 그래서요, 둘 할 때는요, 여기서요, 동그랗게 갔다가 이 꼭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이 글자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다시 크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누. 만약에요, 이게 이 꼬랑지가 없으면요, 매라는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꼬랑지까지 이렇게 딱 나와줄 때 누라는 글자가 됩니다. 누.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네라고 있는데요. 이 네라는 글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여러 번 반복해 볼 건데요.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또 몇 개 있어서요. 그래 하실 때 조금
보실 때도 좀 주의해 주세요. 자, 하나, 먼저 가로로 내려오고요. 하나, 그다음 옆으로 그으세요. 둘, 옆으로 그었던 거를 다시 대각선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그었던 걸요. 자, 대각선으로 그었던 거를 다시 돌아와서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꼬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네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글자는요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써요. 여기까지 완전 똑같은데 꼬랑지만 없어요. 그러면 와라는 글자예요. 네, 꼬랑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거는 네인데 이건 와예요. 그런데 또 비슷한 글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를 굴리지 않고 동그랗게 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럼 이거는 레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글자가 세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 글자를 쓰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네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조금 못생겨졌는데, 이렇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꼬랑지가 나오게요. 자, 그 다음 글자는요, 노라고 하는데요. 노. 네, 한획이죠. 노. 이 글자는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사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사도. 네, 다도, 우리나라 말로 다도인데요. 차를 배울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루 녹차 있죠? 네, 가루 녹차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붓 같은 솔 같은 걸로 막 저어요.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에 노로 저으세요. 그래요. 그럼 노로 이렇게 마지막에 노로 젓고 이 붓을 이렇게 딱 털고 이렇게 딱 빼주면 그 사도할 때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스톱 방향 이런 말을 좀 쓰는 것처럼 노 방향이라는 말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는 네, 일상 용어에도 되게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우리 다음 글자 한번 볼게요. 네. 네, 다음 글자는요. 하, 히, 흐, 해, 호라고 있는 글자인데요. 자,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하, 히, 흐, 해, 호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한 글자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 네. 다음 글자는요. 한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히라고 있습니다. 히. 네. 그 다음에 후라는 글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어떤 책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결된 글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글자는 후라고 합니다. 후. 네, 다음 글자는 해라고 있는데요. 이 해도 한획이에요. 자, 해, 네, 한획입니다. 해. 예, 다음 글자는 네, 호라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호, 네, 호. 하에서 위에 한획만 더해진 글자죠. 네, 호. 네, 다음 글자는요. 이 글자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 히, 흐, 해, 호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 글자는요. 마, 미, 무, 메, 모라고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자, 마, 미, 무, 메, 모 이렇게 있는데요. 네, 한 글자씩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마라고 합니다.
마.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이 글자를 미라고 합니다. 미. 네. 그 다음에요. 하나, 둘, 셋 해서 무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써볼게요. 먼저 가로로 내리신 다음에요. 옆으로 그은 다음에 이걸 내리다가 가운데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니은처럼 썼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꼬리를 하나 달아주시죠. 네, 이래서 무라고 하십니다. 무. 그 다음에요. 매라고 하는데요. 이 매요. 하나, 둘 해서 매입니다. 네, 비슷한 글자 아까 했었죠? 네, 누 했었죠? 네, 꼬리가 있는 건 누구요? 없는 건 매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모라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셋 하면 모라고 있습니다. 이 글자, 모가 두 개로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모모라고 있죠? 예, 모모는요, 일본말로 복숭아란 뜻이에요. 모모. 네. 이렇게 뜻이 있고요. 네. 다음 글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야, 유, 요. 자, 여기는 글자가 3개밖에 없네요. 다 5개씩 있었는데. 원래도 여기는 야, 이, 유, 예, 요 이렇게 5글자가 있었는데요. 발음이 중복되는 글자들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3개가 야, 유, 요만 이제 남아있게 된 글자고요. 자, 이 글자는 특별히 발음할 때요. 길게 발음해서 이음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야, 유, 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유, 요. 네, 이렇게 하시도록 네, 주의해 주세요. 자, 한 글자씩 써볼게요. 이 글자는요. 옆으로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활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길게 해서 야라고 합니다. 야, 야. 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유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이렇게 합니다. 네, 이 글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옆에 하나를 그었다가요. 다시 밑에서 동그라미 그은 거 갔다가 다시 중간쯤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유. 네, 유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요. 이 한 글자만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빨간색 커튼에다가 이렇게 유 이렇게 써져 있고 파란색 커튼에다가 또 이렇게 유가 써져 있어요. 목욕탕이나 온천을 표시하는 그런 글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 여행을 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갔더니 그날 첫째 날에 갔더니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에요. 여기 여탕이구나. 근데 이쪽에 갔더니 파란색으로 있어요. 아, 여기 남탕이구나. 그 다음날 당연히 여기는 2층이고 여기는 3층이라면 당연히 2층에 갔는데 여탕인 줄 알았더니 그날 색깔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의 온천이나 목욕탕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남탕과 여탕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실 때는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라는 글자고요. 네, 그 다음에 요라는 글자인데요. 요 하나, 둘 해서 요라고 합니다. 요. 네. 이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야, 유, 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요. 네.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써볼게요.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합니다. 네, 한 글자씩 배워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뭐죠?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라, 네, 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리죠? 하나, 둘, 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라는 그 아이, 으, 에, 오에서 그 이랑 구분하실 수 있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글자예요. 리라고 합니다. 리. 네. 다음 글자는 루라고 하는데요. 네. 루. 네, 이 루라는 글자는요. 자, 하나. 네, 한획이에요. 하나. 이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로로 3처럼 약간 마치 3 비슷하게 그었다가 네, 꼬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루가 됩니다. 루, 라, 리, 루. 네, 루. 그 다음에 레라는 글자. 아까 한번 비슷한 글자가 나와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네, 이 글자는요. 먼저 네, 가운데 선을 그어주세요. 네, 레. 가운데 선을 그어줬다가 옆으로 네, 그어준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갔던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죠. 네, 밑으로 내려왔던 글자가 다시 그대로 올라가서 네, 꼬리를 살짝 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라고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근데 이 글자 주의해야 될 글자가 있었죠? 비슷해요. 마치 거의 비슷해. 이렇게 썼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다가 동그랗게 말아주는 건 뭐였죠? 네, 와였죠? 이건 와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또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썼다가 동그랗게 말아주는 것까지 똑같은데 꼬리가 있어요. 예, 네였죠? 네. 그래서 네랑 와랑 네는 글자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좀 주의하셔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마지막 글자. 네, 이거는 로라고 하는데요. 로. 자, 이것도 한획이죠. 하나. 이거 삼같이 생겼어요. 로. 네, 비슷하죠? 루에서 꼬리가 없는 거예요. 네, 로라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라, 리, 루, 레, 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있는 글자는 이제 나머지 조금 글자가 남았는데요. 네, 그 글자는 이제 와, 오라고 있습니다. 와, 오라고 있는데요. 자, 와, 와, 오. 이것도요, 원래는 와, 이, 우, 에, 오 이렇게 된 글자예요. 그런데 또 반복되는 음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생략된 글자입니다. 네. 히라가나는 그래서 원래 50개의 음이 난다 그래서 50음도인데요. 지금 다 세보면 50개가 아니에요. 중복된 글자들은 이제 글자 모양이 틀리지만 발음이 거의 중복돼서 현재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50개는 아닌데요. 그래도 여전히 히라가나를요, 가나를요, 50음도라고 하게 되죠. 네. 그다음 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와는요, 자, 아까 여러 번 했죠? 자, 하나 가운데로 내리고요. 둘, 셋, 네, 동그랗게 해주세요. 와, 네, 와, 네, 네와 구분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와라고 합니다. 와. 그 다음에 이 오는요. 자, 오는요. 하나. 그 다음에 마치 치를 쓰는 것처럼 쓰시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 네,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오. 이 글자는요. 딱 한 글자, 한 의미로밖에 안 써요. 이 글자는요. 목적격 조사 을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를 친구를 할 때 이 조사의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글자가 하나 남았네요. 이 글자는요. 네. 응이라고 하는데요. 응. 네. 써보면요. 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글자는 발음이라고 해서요. 미음 아니 미음 아니 이응 발음이 나요. 앞 뒤에 글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발음이 나는 글자입니다.
일본은 정확히 말하면 발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이라는 글자를 쓰면 글자를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히읗과 아와 니은 이렇게 글자를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사요나라 이런 글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음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자랑은 조금 틀린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음이 일본은 따로 발음이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발음 역할을 하는 글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오시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오시분도를 배우시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아, 이, 우, 에, 오, 이게 이제 기본 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본 모음에 따라서 여기서 그 다음에 가, 아, 카, 사, 타 하면서 쭉 나가죠. 이런 글자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이거는 아행이에요. 네, 카행, 사행, 타행. 그래서 아카사타나 하마 네 이렇게 쭉 나가요. 아카사타나 하마 야 와 라 응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런 글자 야라 와 응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기는요 아행, 카행, 사행, 타행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요 아단, 네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외웠어요.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네, 사전을 찾을 때 이 순서대로 찾아요. 그래서 아카사타 나하 마라 야라와 응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걸 외웠는데 지금은 전자사전이라서 이걸 굳이 안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일단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요 아단 그리고 아행, 가행, 사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동사를 배우거나 네. 이제 그럴 때 꼭 이게 동사의 변형 때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는 히라가나가 잘 안 외워져요. 가타카나가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읽는 거를 중심으로 내가 보고 구별해서 읽을 수 있는 거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 번 써보시면서 네, 글씨를 예쁘게 여러 번 써보시면은 또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히라가나 오시분도에 대한 글자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히라가나가 다른 발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요음과 초음과 발음과 장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맞다네.